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사실 얼굴 보고 인사드리는 거는 처음이죠. 사실 제가 그동안 좀 아팠거든요. 자, 어쨌건 다 아프고 나니까 2라운드가 거의 다 끝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만들고 싶은 영상들도 너무 많았고, 댓글들로 이런저런 영상들을 만들어 달라고 제보도 많이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걸 만들 수가 없으니까 너무 아까워서 카메라를 샀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많은 영상들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가가 볼까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휴스턴과 레이커스의 시리즈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시리즈는 빅볼과 스몰볼의 대결로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빅볼과 스몰볼의 대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퀄리티와 퀀티티의 대결입니다. 휴스턴은요, 한 번을 공격하더라도 많은 점수를 올릴 수 있는 3점, 그리고 높은 확률로 득점을 올릴 수 있는 레이업을 선호하죠. 이거를 슈팅 퀄리티라고 하는데요. 이 슛의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스틸, 그리고 디플렉션을 많이 노리고 리바운드를 최대한 지켜내면서 퀀티티, 슛의 양에서도 최대한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리즈에서는요, 레이커스의 슈팅 퀄리티도 더 좋았고 슈팅 퀀티티도 훨씬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퀄리티, 퀀티티 이러고 있으니까 조금 어려 보이죠? 오늘은 이거 진짜 쉽게 설명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슛을 더 많이 쏜다는 건 사실 리바운드랑 가장 관련이 있거든요. 리바운드를 많이 잡아야지 슛을 더 많이 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휴스턴을 상대로는 오펜스 리바운드를 많이 잡는 게 쉽지 않다고 했어요. 왜? 휴스턴은 막 이런 애들이 많으니까요. 이런 휴스턴을 상대로 공격 리바운드를 따려면 안에서 같이 비벼주는 게 아니라 뛰어들어가는 애들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AD도 잘 뛰어들어가는데 쿠즈마, 그린도 이 공격 리바운드에서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휴스턴은 공격 리바운드에 이은 세컨 리바운드를 그렇게 잘 활용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1차전에서는 리바운드가 똑같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휴스턴의 체력이 너무 많이 빠져버렸고 4차전에서는 공격 리바운드 하나, 그리고 5차전에서는 리바운드가 20개까지 차이가 나버립니다. 이렇게까지 차이 나는데 이기기가 쉽지가 않겠죠? 어쨌든 그래서 레이커스가 슛의 양에서는 압도를 했어요. 그렇다면 휴스턴은 슛의 퀄리티에서라도 압도를 했어야 했죠. 이 슛의 퀄리티는 별거 없어요. 그냥 누가 더 공격을 잘 했느냐입니다. 레이커스의 공격은 AD가 이끌었는데요. AD의 특성은 이렇고요. AD를 막는 터커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이게 뭐야, 씨. 터커가 AD보다 힘이 좋죠? 근데 1차전에서는 AD가 포스트업을 많이 쳤어요. 포스트업에서 중요한 건 뭐다? 힘. 그리고 예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저는 AD가 포스트업 상황에서 더블팀 대처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AD는 기본적으로 5번보다 4번을 선호하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계속 비벼주면 슛감이 흔들리거든요. 그리고 특히 휴스턴은 선수들이 죄다 장사형 체형인데요. 선수들 전체가 앞뒤가 두껍습니다. 그래서 골 밑에서 이 미스매치를 헬프가 올 때까지 힘으로 버티는 걸 다들 엄청 잘해요. 레이커스의 공격을 굉장히 잘 막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2차전부터 AD는 공격 방법을 바꾸는데요. 바로 페이스업으로 바꿉니다. 이 페이스업과 포스트업의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림을 바라보고 공격을 한다. 두 번째, 골대로부터 거리가 멀다. 일단 림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헬프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림에서 멀기 때문에 헬프가 오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블팀을 안 온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처를 하기가 훨씬 쉬웠겠죠. 그리고 또 중요했던 건요, 이 특성들을 잘 살려야 하잖아요. 듀란트랑 노비츠키가 사기라고 불리는 거는요, 키도 큰 놈들이 슛도 잘 때린다는 건데요. 포틀랜드를 상대할 때는 AD가 스피드에서 우위를 가지면서 멋있는 기술들을 많이 보여줬죠. 하지만 터커를 상대를 할 때는 그런 것들보다는 이 높이를 살린 어거지 슛들을 조금 더 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AD는 이거에 조금 더 익숙해졌고 이 높이를 활용하면서 좋은 슛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2차전에서부터는 휴스턴의 체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로테이션도 꼬이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로테이션이 안 좋을 때는 르브론이 날아다닐 수밖에 없죠. 일단 돌파를 하는데 헬프가 제때 안 온다? 르브론의 돌파 어떻게 막아요? 르브론이 포스트업을 하는데 더블팀이 붙었어요. 바로 킥아웃 나가죠. 그래서 수비가 타이트하게 붙었을 때는 AD가 아이소 마스터의 역할을 잘 해주고 로테이션이 좋지 않을 때는 르브론이 더블팀 유발자의 역할을 잘 해주면서 레이커스는 시리즈 내내 1차전을 제외하고는 질이 높은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레이커스의 공격을 얘기할 때 론도를 빼놓기는 섭섭한데요. 르브론과 AD를 굉장히 잘 보좌해줬죠. 물론 3점을 잘 넣는 것도 너무 좋았지만 이 AD와 르브론한테 적재적소의 공을 찔러준다. 레이커스 팬이라면 아마 이거 엄청 기다렸을걸요?
론도가 가드 수비가 안 좋아서 휴스턴한테 탈탈 털릴 거다 이런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휴스턴에 대한 레이커스의 수비는 어떤 분께서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히 레이커스의 수비를 언급하기보다는 휴스턴의 관점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올 스위치의 시대였죠. 이 올 스위치에 대한 공략법은요, 스위치를 해서 가장 수비를 못하는 놈을 공격을 제일 잘하는 놈이 한다. 그리고 그걸 제일 잘하는 게 하든이었고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미친 듯한 득점 퍼포먼스를 보이죠. 그래서 다른 팀들은 어쩔 수 없이 하든한테 더블팀을 붙이기 시작하는데요. 휴스턴은 바로 카펠라를 팔아버립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더블팀을 갔는데 카펠라가 공을 받아요. 그럼 여기서 패스도 잘 안 되고 돌파도 잘 안 돼요. 두 번째, 러셀이 공을 잡았어요. 그럼 러셀이 공격을 해야 되는데 카펠라가 골 밑에 서 있으니까 방해가 돼요. 자, 그럼 카펠라를 팔았으니까 카펠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잃은 대신에 요 두 가지를 확실하게 살렸어야 됐는데 이번 레이커스와의 시리즈에서 휴스턴은 이걸 못 해내요. 일단 러셀의 경우를 먼저 볼게요. 러셀이 코너에서 공을 잡는 거는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왜? 러셀을 막는 거는 보통 AD나 쿠즈만데요. 만약에 코너에 서 있는데 AD가 막았어요. 그러면 그냥 웨스트브룩의 코너 3점을 버리고 골 밑으로 헬프를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재앙이죠? 근데 이 코너에서는 코너 3점을 꼭꼭 쏴줘야 되거든요. 자, 이번에는 웨스트브룩이 윙에 섰어요. 그럼 웨스트브룩이 돌파를 하겠죠? 근데 이 돌파에서 그렇게 좋은 성공률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웨스트브룩은 이렇게 공격했던 쪽에 반대쪽 숏 코너로 공을 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수비수를 달고 1대1을 쳐야 되는데 이게 이번 시리즈의 핵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갈수록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만족할 수준의 경기력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만족할 수준의 경기력은 뭐냐면요, 매치업을 탈탈 털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헬프를 오도록 만들었어야 돼요. 레이커스가 여기서 헬프를 안 오고 버틸 수 있으면은 웨스트브룩한테 요 정도 미들 점퍼는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헬프를 오면은 여기서 킥아웃이 나가고 또 휴스턴의 3점 슈터들이 살아나겠죠. 하지만 이러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코빙턴을 한번 봐볼게요. 여기서는 볼 무브먼트로 상대의 수비를 흔들어야 되는데요. 레이커스의 수비를 보면요, 선수들이 망설임 없이 뛰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요, 목적지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휴스턴의 공격을 완전히 읽었다는 소리죠. 근데 이거는 걔네들도 알지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휴스턴이 돌파를 했어요. 근데 골밑이 막혔어요. 그럼 뭐 할까요? 3점으로 빼줘요. 그러니까 돌파를 하면은 이미 3점으로 뛰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클로즈아웃을 잘 했어요. 그러면 얘가 뭐 할까요? 돌파해요. 그럼 돌파를 할 거를 아니까 또 망설임 없이 뛰어가겠죠. 그럼 얘 또 뭐 해요? 3점 써요. 3점 쏘면 또 뭐예요? 돌파하겠죠. 돌파하면 또 뭐예요? 3점 쏴요. 3점 쏘면, 자, 어쨌든 이렇게 망설임 없이 뛸 수 있으니까 레이커스가 좋은 로테이션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깨려면 이 볼 무브먼트에 통한 미드레인지가 있어야지 엇박자도 걸리고 역동작도 걸리는 건데 휴스턴의 공격에서 이런 걸 찾아볼 수는 없었어요. 하든하고 웨스트브룩이 미드레인지를 보여주기는 했는데요. 볼 무브먼트에 의한 미들슛이랑 이런 1대1 상황에서의 미드레인지랑은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결국 휴스턴은 지공 상황에서 그렇게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레이커스의 로테이션이 너무 좋았으니까 이거를 깨려면은 템포를 올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속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속공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첫 번째, 스틸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리바운드를 따야 돼요. 일단 스틸을 해야 되는데 레이커스는 AD의 포스트업과 페이스업을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갔잖아요. 이렇게 느린 템포로 볼 핸들러가 아닌 선수가 공격을 하니까 스틸을 쉽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리바운드도 레이커스가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히려 레이커스가 트랩을 걸면서 속공을 더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휴스턴은 여기서 백코트 하는데 힘들죠. 안 그래도 체력이 없죠. 억지로 페이스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만한 체력은 휴스턴한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슛의 퀄리티 그리고 퀀티티 이 두 가지를 모두 레이커스가 가져가면서 이 시리즈는 싱겁게 레이커스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던 거죠. 자, 그렇다면은 휴스턴은 이렇게 약한 팀일까요? 그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하우스가 뛰지 못하면서 휴스턴이 체력적인 문제를 너무 많이 겪었죠. 그리고 덴톤이라는 감독 성향 자체가 슈퍼스타한테 의존을 굉장히 많이 하는 감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덴톤이는 하든 보고 더블팀을 뚫으라고 하고 웨스트브룩이 이 센터를 상대로 1대1을 잘 하는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정도의 체력이 받쳐주지 못했고 시리즈는 결국 레이커스의 승리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문제, 이 멤버, 감독, 이 구성으로도 휴스턴은 정말 우승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다음 영상에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